안개에 갇힌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고요하게 내려앉은 운무. 이번에 헛똑똑이 특집이잖아요. 기빨린 특집은 이제 18기였고 19기는 개성 있는 모쏠 특집이었고 이번 기수는 이제 헛똑똑이 특집인데 벌써 이 산들이 높잖아? 높은 곳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잘 안 보여. 저 안개에 가려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모르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높은 수준의 삶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한편으로는 다른 의미의 모쏠 같은 사람들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기수는 정숙님이 일단 초반 하드캐리를 하고 있죠. 17기 때 복사꽃 같은 연꽃이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저 구름 안에 갇힌 이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엘리트들이야. 이번에 전체적으로 엘리트들이고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왔는데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 밑에 사람들, 이게 밑에가 아니지, 지금 평범한 곳이죠 여기가. 정숙님이야말로 헛똑똑이의 탑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숙님이 지금 얼핏 보면 되게 이성 경험 많고 잘 노는 그런 사람 같아 보이는데 헛똑똑이가 놀다 보니까 그 선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나는 지금 시작은 했어. 그냥 엘리트지만 엘리트니까 헛똑똑이지. 원래 보통 이렇게 내가 이번에 18현숙님 때 저번에 고급 노예라는 표현을 왜 썼어? 임원감이니까 쓴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엘리트니까 헛똑똑이지. 똑똑이는 똑똑이가 맞아. 그런데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그 삶 속에 일상의 어떤 것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 진짜 똑똑하고 머리 좋고 맨날 1등 하는 애들이 일진 애들이랑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갔을 때 그 일진 친구들이 뭐 거칠고 이런 걸 떠나서 걔네들이 훨씬 그런 뭔가 어떤 상황에서 똑똑한 걸 벌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굉장히 놀랬던 친구 중에 하나는 저한테 그룹 티칭을 받던 영업팀이 있어요. 근데 이 영업팀은 특이하게 다 친구들로 돼 있어. 친구들 뭐 같은 게 다 같은 나이인데 거기에 팀장 친구가 대학교를 안 나왔나 그래요. 원래 옛날에 친구였는데 이제는 다 존댓말 쓰고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공부는 못했지. 이 사람은 너무너무 똑똑하고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론을 배우면 그거를 자기 일에 접목해서 쓰거든요. 영업에 접목해서 써. 그러면 내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거를 이 사람은 가서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영업이 그냥 단순 영업이 아니라 온갖 막 영업을 다 해. 뭐 빌딩 치기 그런 것도 아마 했던 것 같아. 그냥 영업 물건 딱 받아가지고 어떤 빌딩 쭉 돌아가면서 영업을 해버린다거나. 근데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공부 머리는 없고 사회 머리는 또 좋은 거지.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약간 그런 공부에 너무 몰빵된 분들이 나와서 진짜 일상을 경험하는 기수가 아니겠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 기수는 그래서 헛똑똑이 특집이 아니겠나. 이번에 한 7명 정도는 전문직인데 정작 결혼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상대가 뭘 원하는지, 지금 정숙님도 약간 그런 케이스거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남자는 사냥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잘 알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대가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 오히려 엘리트들을 키우기 위해서 세상살이에 대한 겁을 주기 때문에 엘리트들 중에는 헛똑똑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야. 부모가 뭘 한다고 세상살이를 다 가르치겠어. 이런 일도 있다 정도겠지. 근데 엘리트들은 보통 어떤 경우가 많아. 부모가 세상살이를 얘기를 많이 해주려고 하겠지.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모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해. 그러니까 부모가 말하는 세상살이가 전부일 줄 알아. 근데 부모는 엘리트를 키워낸 나름 엘리트거나 엘리트에 대한 욕망이 큰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의 이면에 대해서 경험이 없거나 그거를 부정하고 싶은 사람이겠지. 근데 그 사람이 세상의 이면을 어떻게 가르치냐고. 그 사람이 봤던 세상의 이면에 뭐가 있어. 그럼 부정적인 세상의 이면을 엘리트를 키울 때 계속해서 주입하면서 했으면 얘는 부정적인 애가 됐겠지. 왜냐면 어차피 한 사람의 말에 집중을 했을 테니까. 그거를 옛날에도 이걸 가르치는 거는 항상 모든 부모의 딜레마였는데 요즘 부모가 그걸 어떻게 가르쳐? 요즘 부모한테는 뭐 다른 능력이 생겼나? 이거는 어쨌든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야. 요즘 부모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부모로서 쉽지 않은 일이야. 부모가 뭐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모든 것에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친구를 그래, 그게 마치 다 될 것 같죠? 요즘 부모는 다 엘리트를 위해서 헛똑똑이를 안 클 것 같지? 헛똑똑이를 안 키우기 위해서 세상살이를 알려주는 순간 헛똑똑이가 돼. 그게 참 딜레마야. 입장에서는 되게 조심스럽거든. 얘가 어디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고 사소한 거에서도 되게 부모는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얘가 똑똑하게 크고 분명히 자질이 좋으니까 엘리트로 키워내가고 싶어. 그래서 어떤 위험한 도전을 못하게 하고 싶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그런 마음을 어느 선까지 지키느냐, 이게 어느 선에서 멈추느냐가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 헛똑똑이 안 만들려면
그 자식의 아르바이트 경험 같은 거 쌓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또 헛똑똑이가 또 나쁘냐 또 생각해보면 또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밝은 면만 보고 또 그렇게 밝게 살아가다가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그냥 그렇게 또 인생을 쭉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큰 문제가 없으면 온실 속의 화초가 나쁘냐 생각하면, 물론 아까 헛똑똑이가 온실 속의 화초는 아니지만 온실 속의 화초가 나쁘냐 생각하면 나쁜 게 아니잖아. 어쨌건 온실 속에서 살아서 온실 속에서 잘 컸다가 그게 잘 또 좋은 주인을 만나서 좋은 장소에 가서 배송이 돼서 거기서 온실 속의 화초로 그냥 쭉 살아가면 어떻게 보면 가장 뭐랄까 고급 화초가 되는 거 아니야? 잡초랑 다르게 비싼 값에 팔릴 수 있잖아요. 비싼 값에 팔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온실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잘못된 주인을 만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인생이 이제 힘들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엘리트 부모들은 온실 속의 화초로서 끝까지 비싼 값에 팔리고 비싼 값에 유지되기를 바라는 삶을 산 때는 좋은데 어떤 환경 변화나 이런데 특히나 이제 부모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악의를 가진 주변인 아니면 엘리트나 이렇게 엘리트 교육을 받지 않고 세상살이를 빨리 배워버려서 뭔가 이 사람의 엘리트적 속성만을 원하는 연기자들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기가 힘들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야. 부모를 키워내려는 부모의 자식이 아니라 이건 참 슬픈 얘기인데 아동학대를 당한 애들이 눈치는 제일 빨라. 환경적으로 가혹했던 환경에 놓인 애들이 눈치가 제일 빨라. 엘리트 교육을 받은 애들이 눈치 싸움을 했을 때 어떻게 이겨? 생존을 위해 가지고 저 사람을 유혹해야 돼. 나는 엘리트를 쭉 살아가다가 어떤 생존을 생각해서 어떤 이성을 만날 생각을 안 해봤어. 말 그대로 나는 공부를 했으니 이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지. 조건 좋은 사람 만나야지. 아니면 뭐 어쨌건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국수저 출신 엘리트 있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자식이 경험하지 않으면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도 그때 그 추첨으로 바뀌었을 때도 그 초등학교마다 그 선배들이 엘리트인 선배들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어. 40년 전에도 그랬어. 지금 뭐 요즘 부모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치맛바람은 옛날부터 유명했고 그렇게 구름이 있죠. 이 위에서 살고 있는 이번 20기의 사람들 이 위에 있고 지금 여기 이제 운모가 거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서로가 바라볼 수 있는 저런 모습의 사람이구나. 지금 20기의 사람들이 어떤 연애에 대해서 배우고 이성에 대해서 이해가 높아지는 그런 과정. 어떻게 보면 이번 기수의 분들이 모쏠 기수 못지않게 연애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지 않겠나. 이번에 온 곳은 신비로운 솔로나라 20번지 구미네요. 구미는 가보진 못했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솔로 영수님이죠. 영수님 물티슈와 휴지가 같이 있는 게 인상적이네요. 아마도 깔끔한 성격이겠구나를 유추해 볼 수는 있겠지. 그래서 가치를 보는 소신의 남자 영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의 내면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나 봐요. 어쨌건 가치를 보는 소신의 남자. 그래서 영수 본인이 이제 나이가 제일 많은가 보다라고 의심을 하면서 오고 있죠. 직업은 소아과 의사. 요즘에 소아과 의사가 이제 많이 힘들다, 계속 사라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듣는데 소아과 의사라니 너무 한편으로는 반갑고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로 열심히 이상주의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지 않겠나. 말하는 것도 굉장히 솔직하고 자기 가치관도 되게 확실해. 그리고 건방 떠는 거 싫어하는.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상대가 건방을 떨지 않았어도 스스로가 건방지다라고 느끼면 싫은 거지. 현재는 신생아 세부 전문의 수련 과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아기들 회복력도 빠르지만 일단 살아남기만 하면 발달도 되게 잘 되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말은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악화 그리고 또 임종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영수님이 소아과에서 아기들을 대상으로 하면 어쨌건 내가 잘하면 이 아이는 완치가 되는 거잖아. 완벽히 개선되는 경험을 하는 거니까 정서적으로 되게 저런 부분을 뭐 선호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현실로 굉장히 뜻깊게 이뤄낸 사람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건 뭐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건 일적으로 저걸 선택하는 부분에서 멋진 선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 생명들에게 희망을 선사해주는 그렇고 이제 간호사님들의 영표남은 안 돼요. 기수운이 좀 없으셔서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서 수요일의 남자가 되어 돌아오세요. 인물이 좋아. 뭔가 이렇게 딱 봐도 그 믿음이 가는 의사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외적으로는 하얀 분. 아니 그냥 어디선가 봤을 것 같은 의사 선생님 같아요. 어디선가 본 것 같아. 그래서 성실함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만나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실함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건 이제 학벌. 근데 학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영수님의 이 말은 그동 그 사람이 청소년기에 걸어온 길은 어쨌든 학벌에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스카이만 바라는 그런 건 아니고, 가장 기피하는 요인은 부잣집에서 태어나 개인의 능력에 비해 소비가 큰 사람과는 잘 안 맞다.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기가 삼루타 친 줄 아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제 그 결정사를 이용하면서 느낀 건데, 아무래도 이제 영수님과 매칭이 된 그런 사람들은 그 직업적으로는 영수님보다 뛰어나긴 힘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 뭐 소아과 의사가 흔하지 않으니까. 그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흔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나는 솔로를 봐서 그렇지 뭐 의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흔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나는 솔로에 맨날 뭐 기수마다 한둘씩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직업적으로는 상대가 더 뛰어나니 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필을 한다 혹은 얘기를 한다, 그런 걸 보면 영수님이 좀 좋게 말하면 신념이 있고 그리고 이상주의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수님이 진짜 막 재산을 지금 많더라도 어려서 진짜 생존을 걱정하던 흑수저에다가 막, 물론 흑수저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쨌건 흑수저보다 더 아래에 뭐가 있을까, 아무튼 그런 생존을 걱정하면서 막 치열하게 굶어가면서 그렇게 살아나서 여기까지 온 그런 사람이면 상대가 재산 많다는 거에 긁힐 수 있어도 그런 사람은 싫어요라고 안 해. 성실성 괜찮아. 집에 돈 많아? 오케이. 그래서 얼마 해줄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나가지. 그러니까 영수님은 내가 좀 못 살아도 돼. 나는 겸손하고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을 원해. 라는 그런 신념이 있는 거지. 지금 이상주의적인 면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영수님이 되게 온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고집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근데 영수님은 여전히 그게 불편한 거야. 솔직히 나도 저게 불편하다고 느낄 것 같거든요. 근데 나도 이상주의자잖아. 나도 그렇게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돈을 많이 벌거나 직업이 좋은 분도 아닌데 너무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다니신다든지, 그러니까 그 앞에 본인이 아닌 부모의 것을 내세우는 것도 불편한데, 그 부모의 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꾸리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영순이 입장에서는 한심해 보이는 거지.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쨌건 솔직함의 범주, 이상주의자로서의 그런 모습, 아직 조금 세상에 덜 찌든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살짝, 그래서 약간 헛똑똑이 1호가 되지 않겠나. 그럴 수 있겠지. 아무래도 이제 본인 능력이 뛰어난 경우도 있지만 본인 능력이 영수님보다 더 뛰어나긴 어렵잖아. 오히려 의사 쪽에서 부모 조건 커트라인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맞아. 지금 손 사부장님 말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에 영수님이 좀 이상주의자에 가깝지 않겠나라고 해. 결정사도 바보가 아니야. 왜 괜히 부모의 재산을 앞에다 때려주겠어. 그걸 원하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영수님이 그냥 이게 스스로를 포장하는 말이 아니라면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면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어떤 다른 의사들에 비해서 자기가 좀 더 자유롭게 사고하고 재밌게 살고 신념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정신머리는 똑바로 박힌 사람이 아니겠나. 하지만 저것이 이제 현실의 벽을 과연 이제 어떻게, 이제 저렇게 이상주의적인 사람들은 몸이 조금 고달프거든요. 어렵죠. 몸이 고달프지. 그만큼 내가 고생을 해야지. 부분에 있어서 삼루에 태어났으면서 삼루타를 친 줄 아는 사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 삼루에 태어났네? 그 삼루에 어떻게 나도 좀 같이 가면 안 되겠니? 나 의사인데 좀 같이 가면 안 되겠니? 나도 좀 삼루로 일단 좀 도루 한샘 쳐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이제 영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영수님은 이제 홈에서부터 한 땀 한 땀 밟아 나가야지. 힘든 일을 감수해야지. 근데 그런 거를 또 우리는 멋있다고 생각하죠. 쉴 때는 노래해. 이런 것도 평범하진 않아. 얼굴은 굉장히 전형적인 의사상인데 이 노래하는 의사가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기타 치며 노래하는 의사분 하면은 우리가 안 좋은 기억이 있죠. 노래 잘하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대리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쨌건 그러니까 저의 이 헛똑똑이라는 말은 실은 약간의 애정도 담겨 있는 표현이긴 해요. 솔직히 어떤 세상의 쓴맛을 보지 않고 자기 세상 안에서 열심히 살아온 친구들이지.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현실의 그런 지저분한 이면을 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단 말이야. 똑똑한 사람들은 맞아. 근데 온실 속에서 화초로, 정말 아름답고 비싼 화초로 딱 살아왔어. 정말 높은 값이 불리는 비싼 화초야.
하지만 온실 바깥에 진흙이 묻어있고 더러운 그 비닐하우스 바깥에 면은 안 보인단 말이야. 이제 그런 면을 보지 못한 거죠. 영악하지 않다 보니 세상살이 풍파에 손해를 보고 뭔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축가를 대여섯 번 정도 했고, 이런 이상주의적인 사람과 살 때 그 사람의 신념을 존경할 수 있다면 조금 손해보고 그러는 삶 괜찮아요. 조금 솔직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진짜 영악하게 살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자유롭게 그리고 자기 신념 지키면서 사는 거 멋있지. 그 멋있는 사람과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메리트인데. 영수의 자기소개는 상당히 큰 반전을 이루지 않겠나.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고 노래도 실제로 잘하니까. 근데 그건 있어. 노래를 잘한다고 이 사람의 매력이 반전되느냐?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매력이 있구나, 혹 관심이 있을 때 노래까지 잘 불러?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데, 이 사람이 별론데 노래를 잘 불러? 그렇다고 갑자기 비호감이 호감이 되는진 않아. 이번 기수에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분석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이제 코트 군더더기 없는 아주 깔끔한 인상, 금방 식지 않는 사랑은 왜? 뽀뽀해서? 두고 봐야지. 너무 편견을 가지면 안 돼. 6명을 다 일단 펼쳐놔야 돼. 돌싱은 아니지.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뭐 돌싱 기술을 따로 있는데 여기서 돌싱기를 하진 않았겠지. 조카를 많이 태우면 저럴 수도 있는데, 그건 또 봐야죠. 조카를 위한 스티커면 이제 반전 매력일 수 있는데, 조카네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근처에 살면 또 그럴 수도 있고. 그치, 무죄 추정의 원칙. 하얗고 반듯한 두부남. 너무 약간 외모적인 부분이야, 설명은. 경제력 본다고 한 사람이 맞아요. 조카를 많이 태워도 문제인데. 저 10살 이상 연상요. 가장 분석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금방 식지 않는 사랑은 뭔가 불타는 사랑이 시작되긴 하나 봐요. 그렇게 등장을 하고요. 영호 씨가 굉장히 그 독특한 활약을 많이 하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약간 주변에서 흔히 보기 힘든 캐릭터일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드러나진 않았는데, 영호 씨가 지금 뭔가 큰 활약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영수는 뭐 스몰 토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비 온다고 해서 걱정했다. 잠은 좀 잘 잤냐? 영호님은 보면 되게 애 같은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 같은 면, 즉흥적인 면. 왜냐면 차를 타고 올 때는 혼자 흥얼거리다가도 내릴 때는 가장 긴장하고, 이 갭이 가장 큰 사람, 가장 자유로운 아이에서 그리고 긴장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그런 확 갭이 큰 사람이지 않겠나.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전히 애 같은 부분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연상을 더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굉장히 긴장해서 덜덜 떨고 있죠. 그리고 인터뷰 때도 떨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되게 떨고, 혼자 있을 때는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하거나 주변에 휘둘리기가, 이게 약간 식구 옥수님과 비슷한 면이 있는 사람이지 않겠나, 아직까지는. 근데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없는 그런 면으로 일단은 조금 보고는 있는데, 좀 보자고요. 아직은 뭐 드러내진 않았지만 뭔가 평범하진 않은 사람, 그러니까 알아도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여기서도 떨고 있고, 수능 이후 처음으로 청심환을 먹고 인터뷰에 왔고, 힘든 연애, 최근 연애도 잠수 이별. 이게 저 최근 연애가, 난 솔직히 그게 궁금해. 실은 저기서 뭘 물어봐야 되냐면 얼마나 사귀었고 어디서 만났는지 두 가지를 물어봐야 돼. 10살 연상을 어디서 만났을까? 그리고 얼마나 만났길래 상대가 잠수를 했지? 그 두 가지를 못 물어봐서 지금 실은 영호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조금 그렇죠. 왜냐면 주변에서 그 10살 연상 연하를 소개해 줄 때는 뭔가 맞을 것 같으니까 소개를 해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잘 소개 안 해줘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잠수 이별을 했다는 건 상대와 10살 연상의 사람을 만난 곳이 과연 어디였겠나. 10살 연상에 만난 사람이 어디였고, 그 사람과 과연 얼마나 만났을 것이냐. 그리고 상대가 만났을 때 잠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잠수를 했겠나. 상대는 그냥 단순히 가볍게 몇 번 더 만나볼 생각으로 만났는데 너무 진지하게 다가오니까 안 되겠다 하고 도망갔을 수도 있고, 그 잠수를 타는 과정에서는 애초에 진지한 시작이 아닌데 너무 진지하니까 잠수. 아니면 오래 만약 만난 사이라면
더 이상 이 사람과는 미래 비전이 안 보여서 나는 결혼할 사람을 만나야 되겠는데 막상 눈앞에서 보이면 자꾸 흔들리니까 잠수를 탔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영호님 입장에서는 가장 나이스한 설명 같은데 희박한 것 같아. 그래서 상대가 어떤 조건이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채팅창에도 그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상대 입장에서 어쨌든 가벼운 만남을 그냥 원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요. 10살 연상 전 여친의 어떤 모습이 좋았냐라는 모습이 일단 진취적이었고 경제력도 좋았고 경제력 있는 부분들을 많이 좋아한다. 진취적인 성격의 경제력까지 훌륭한 사람이 잠수를 타긴 쉽지 않죠. 진취적인 사람이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자기계발도 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명확하게 얘기를 했겠지. 난 너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했겠지. 근데 이게 진취적이라는 부분이 어쩌면 두 사람은 그렇게 가깝지 않고 어떤 이상적인 얘기만 서로 주고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경제력이란 것도 이 사람의 어떤 직업이 아니라 경제력이잖아. 여기서 영호님에게 어필하는 경제력이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거든요. 경제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경제력을 어필하는 면이 뛰어난 사람이 있단 말이야. 똑같이 돈이 많은 사람들도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 하나는 감가상각되는 것에 돈을 쓰지 않는 그런 부자들 계열이 하나가 있고 한쪽은 뭐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말 그대로 부를 표현하는 그런 부자들이 있지. 그래서 아무튼 뭐 상대는 좀 가볍게 시작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걸 보고 영훈님이 경제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좀 어렵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갈망이 있는 상태이긴 맞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바꿔서 생각해보면 진짜 뭐라 그래야 돼? 진짜 여우 같고 정말 경제적인 부분만 추구하는 사람은 치고는 너무 많이 말을 해. 너무 많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영훈님이 또 그렇게 막 여우 캐릭터? 뭐랄까 자기 속을 숨기고 막 가식적으로 내가 뭐 경제적 있는 사람을 원하는 또 그쪽 계열이 아닐 수도 있어. 그냥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는 그냥 애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영호는 너무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게 오히려 너무 좋은 표현일 수 있는데 순수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 두부지 두부남.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인 거고 그거에 정숙님하고 그 부분에서 속성이 같아. 정숙님도 내가 상대를 간파한다. 내가 상대한테 내가 어떤 막 섹시한 모습으로 난 매력을 어필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어떻게 보면 훌륭한 계산을 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계산이 안 되거든. 정숙님도 지금 영호님도 계산이 안 돼. 둘 다 그런 면에서는 순수한 사람들이야. 영철님도 가능성이 많이 없는 건 아니죠. 뭔가 그 남자들을 저 거리에 두고 상대가 들릴 정도로 평가하는 말을 한다거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표시를 한다거나 그런 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뜻인 거죠. 광수는 아니야. 굳이 말하자면 이성 경험이 별로 없고 이성에 대해서 욕망은 크지만 자기가 멋있는 그런 모습을 또 포기하기 싫은 자존심 강한 사람이어서 겉으로 센 척하는 괴짜 도금 상태잖아요. 나는 달라. 약간 이렇게 스스로를 도금한 상태여가지고 진짜 괴짜는 13광수 같은 사람은 진짜 괴짜고 이번에 19영수 같은 경우에는 괴짜인데 스스로가 괴짜인 걸 숨기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진짜 괴짜들은 그래. 보통 그거를 잘 드러내지 않아도 그냥 막 넘쳐나오거나 아니면 19영수처럼 숨기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툭툭 튀어나오거나 광수님은 자기 것만 고집하지 않는데 이번에 광수님은 양자역학 얘기를 한단 말이야.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그래서 경제력을 갖춘 분들이 멋있었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문적인 분들도 있고 사귀었던 사람 그런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났었나 봐요. 그래 아직 영어라고. 아직 나는 솔로 중에 외모가 가장 끌렸던 분. 분명히 방금은 본인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경제력 얘기를 했었지. 그런데 17영숙님, 유경수님의 표현으로는 아니다. 엘레강스는 15현숙이었구나. 그래서 17영숙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목구비 진한 스타일. 아까는 경제력 얘기하더니 이제는 외모는 또 이목구비가 또 진해야 돼.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정혜인은 남자 배우 이름인 줄 알았더니 여자 배우군요. 그리고 유인영, 그리고 한소희 배우는 알죠. 나이는 또 상관없고 경제력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 이상형에 본인보다 10살 많은데 이것도 너무 즉흥적이잖아 대답이. 결국 어떤 가정을 꾸리는 것이나 뭔가 이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내가 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매력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이 사람의 경제력을 통해서 조금 삶이 안정적이 되는, 결국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지. 그렇고요. 조카가 인물이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조카 얘기가 나왔고요. 영훈님의 이제 앞으로 활약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영식님이 등장합니다. 아직까지 영식이란 캐릭터는 잘 모르겠어. 영식이라는 캐릭터는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바른 사나이, 무장해제 눈웃음. 일단 뭐 바른 사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바르고 착한 사람들 또 한 번 의심하고 보잖아. 비판적 사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 필터를 넣어서 그렇게 위화감이 있었구나. 그렇게 이제 영식님이 등장을 하고, 남다른 각오는 모든 휴가를 다 쓰더라도 여기 와서 내 인생의 반려자를 찾겠다. 진짜 각오와 열정이 넘치는 그런 상태. 몰빵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그러면 이 말만 갖고 생각해봤을 때는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막 여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일이 되게 중요한 사람,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사람이 괜찮으면 진짜 땅끝이라도 상관없어요. 진짜 열정을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카페에서 마음을 추리고 인터뷰하러 왔어요. 1시간 전에 미리 도착한 계획남. 그렇게 이제 현재는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고, 어릴 때부터 이제 조부모님 아래에서 자랐던 이런 부분들의 특성이 이제 뒤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영식님 스타일 훈훈하고 좋지. 그게 다른 출연자분들이 뒤에 있었고 또 잠깐 5분간 덮어줬다가 다시 갖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덮어주고 계속 덮어주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단 말이지.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부모님이 바빴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 1화만 보고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또 현숙님하고 영식님하고 둘이 살짝 관심이 서로 생긴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이제 영숙님의 견제가 지금 시작이 되고 막 그러죠. 그래서 할머니가 엄청 귀하게 여기는, 할머니 생각하면 이제 미소가 나는, 그리고 또 할머니가 어떤 뭐 결혼 이야기나 이런 건 또 하지 않는, 엄하면서도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그런 할머니신가 봐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잘 찾겠거니 믿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이해심 많은 짝 만나서 열심히 살아라. 글씨체는 이건 궁서체인가요? 그렇게 화이팅을 해주셨고요. 여자들은 뭐라고 칭찬하냐? 다정함. 그렇게 자존감을 항상 높여준다. 저게 이제 저 다정함이 누구에게 나오느냐? 첫인상 선택 때는 어쨌건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나온 거니까 일단은 아직까지는 허용범위네. 내가 허용할 것까지는 없지만 허용범위네. 근데 이제 저 허용범위 내에서 이제 어떻게 벗어날지는 좀 보자고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먼저 고백하고, 그래서 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항상 다하는 편이다. 왜 헤어졌는지도 한번 물어보지. 왜 헤어졌는지. 아직까지 영식에 대해서는 뭐 많이 등장하지 않았죠. 좀 일단은 열정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연애에도 어쨌건 최선을 항상 다한다. 라는, 연애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정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따지면 그 현실적인 상처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을 수도 있지. 그건 뭐 보자고요. 일단은 열정이 넘치고 어떤 상처의 두려움이 없거나 잘 이겨낸 상태, 둘 중에 하나겠지. 그렇게. 그리고 락 음악을 들으면서 들어오는 내 스타일이죠. 그리고 들어오는 스타일도 이번 기수에서 유일하게 코트를 안 입은 사람인가요? 마인드로만 보면 영철님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영철님. 캐리어도 없이 가방 하나 딱 가지고 오는 것도, 하긴 근데 또 미국에서 왔으니까 짐을 막 엄청 크게 갖고 오긴 또 어려웠을 수 있겠지. 근데 전장송에서 핀 이게 나는 뭔지 모르겠어. 왜 전장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직업도 그냥 인텔인데 긍지의 사나이, 전장과 긍지, 이거는 약간 어떤 용병 집단의 슬로건 같은 말 아니야? 사랑의 전장. 사랑의 전쟁터. 이 안에서 그러면 영철님과 다른 남자분의 치열한 경쟁이 있다. 전장 속에서 경쟁에서 비록 지나 그러면? 그렇구나. 꿀잼이겠군요. 영철님이 누구와의 경쟁에서 지는 걸까? 처음에는 영숙님을 선택했는데, 영숙님을 선택한 상황에서는 일단은 아직은 경쟁자는 없는데 긍지의 사나이니까 이긴 거 아닐까? 모르죠. 봐야지. 피었으니까 잘 된다. 그럴듯하네. 그치. 전장 속에서 핀이면은 이긴 거고, 긍지 이것만 따지면은 나는 솔직히 좀 패배가 연상되긴 하는데, 피었다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과연 다대일 싸움에서 영철님이 승리하는지. 긍지라는 단어 보면 조금 약간 패배가 연상되지. 약간 젖잘싸잖아. 젖잘싸의 느낌이잖아. 긍지는.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당당함. 그러니까 비록 졌지만 내 능력을 믿음으로써 어쨌건 내가 스스로 그냥 당당하게 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긍지만 보면. 근데 피었으니까 또 됐을 수도 있겠다. 아, 어쨌건 영철님 그 굉장히 좀 진중한 모습에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 같은데. 그래서 시선 집중. 약간 남자들이 선호하는 남성상이지. 약간 남자들이 딱 봤을 때 되게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남성상. 근데 여자분들이 딱 봤을 때 되게 괜찮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영식 영호 이 두 분이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실은 영식이나 영호보다 실은 영철 같은 분을 보면 좀 더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영철보다는 이제 영식 씨나 영호 씨 같은 분 선호하는 경우가 훨씬 많긴 하지. 그렇군요. 그래서 자신감 있어 보이고 상남자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영철님 두루마리 이거 많은 모습만 봐도 성격이 조금씩 드러나요. 지금 영호님은 대충 말아. 이따가 보면 영자님 대충 말아. 그렇게 이제 영철님 아주 반갑습니다. 영철님은 전혀 예상을 못했고 대한민국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오리건주에 있고 어떻게 지금 한국에 오신 건가요? 근데 인터뷰 때문에 왔어. 인터뷰 때문에 20시간을 날아왔어. 현재 하는 일은 인텔에서 프로세스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주 같은 곳, 자기 직장을 우주 같은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니, 야, 저 이런 멋있다. 이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안겨 있다는 거지. 그치, 줌으로 그냥 하지. 어떤 결함 분석, 어떤 통계 분석. 요즘에 어떤 통계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좀 반갑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반도체 생산 과정 모든 분야를 하고 있는 영철님.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또 응원을 해줍니다. 영철님은 20대의 모든 시간을 미국의 일원이 되기 위한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적응을 하는 거였으니까 원래라면 좀 돈독한 친구들도 생기고 했을 텐데 여기서부터는 적응을 하는 세월을 보냈을 테니까 힘들었겠지. 그래서 16살 때 이민 가가지고 취업까지 그 사회의 사람들에게 적응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 뭔가 적응력, 열정, 의지, 성실함 이런 거는 너무 완벽하게 증명된 사람이죠. 이번 기수에서는 물론 자기소개가 아직 다 되진 않았지만 일단 장점은 확실하게 다 드러났어. 장점은 확실하게 다 일단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 단점이 이제 어떤 게 과연 드러날 것인가. 이제 그거를 봐야지. 그런 부분들에서 이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어쨌건 기본적으로 다 똑똑한 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단기적으로 극복하고 또 원하는 것을 얻어 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또 보여져야겠죠. 미국에선 원하는 여성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한테 신청한 거냐. 여성분들 자체를 만나기는 어렵지 않지만 결혼 상대로 생각할 만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교제를 할 때 이제 모국어를 가지고 사랑을 읽어가는 게 이제 감정적 교류가 더 크게 작용한다. 기본적으로 배운 모국어를 가지고 그걸로 사고를 하잖아요. 보통은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언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걔 중에는 그게 스위치가 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 일단 내가 모국어로 논리 구조가 짜여지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외국어를 받아들이는 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어로 말을 하고 있어도 머릿속으로는 프로세스가 하나가 더 도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식들이 그렇게 스위치가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제2 외국어는 조금 천천히 가르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말이 아무래도 좀 그런 감정적 교류가 되는 그런 것 같다라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또 어떤 절규가 이어지는데 누구를 향한 절규일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번에 목소리가 좋으신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상철님이나 영철님이나 좀 목소리가 좋은 것 같고 영철님 목소리가 조금 뭐랄까 좀 울림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광수씨, 우리 도금 광수 등장입니다. 친구의 배웅을 받았고요. 솔로 탈출 AZ. AZ는 왜 나왔지? 나름의 A부터 Z까지 계획을 세워서 끝까지 가야 되는 살짝 못쏠 재질이 살짝 있는 괴짜 과학자 재질. 광수님에게 이 말은 칭찬이거든. 진짜 괴짜한테 괴짜라고 그러면 그래 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숨기려고 하거나 그냥 그런데 약간 광수님은 내가 괴짜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되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 조금 괴짜이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
진짜들은 상대가 불편해할지 아닐지를 모르고 뱉고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고 스스로가 또 내가 실수했구나. 조심해야지. 이게 진짜 괴짜들의 행동이야. 진짜 광기는 상대가 불편할지 아닐지를 몰라. 가짜 광기는 상대가 불편할 걸 알고 그거를 선별해서 쓰는 거지. 이번 광수님은 뭔가 그런 부분에 좀 도금돼 있다. 자기가 인생을 다른 어떤 부분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툴어요. 근데 그 서툼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 나는 괴짜니까 라고 스스로를 조금 도금한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괴짜로 살짝 그런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양자역학은 수학이잖아요. 그 수학 얘기를 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냥 양자역학에 관련된 어떤 실험이나 그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굳이 소개팅 얘기해서 할 얘기가 정말 그렇게 많은데 그것만 꺼낸다는 거는 그 약간 아재 개그 같은 거죠. 내가 아재 개그를 안 칠 때는 너무 재미없는 사람인데, 재미없는 사람으로 평가받는데 아재 개그를 침으로써 상대가 나를 극혐하지. 어우 이러면서 그 반응을 딱 듣는 순간 무풀에서 악플로 넘어와. 그러면 관심을 받는 거죠. 그렇게 이제 광수님이 오셨고요. 그쪽은 예상하셨나요? 이름은? 전 예상한 대로입니다. 주변에서 하도 특이하다 그래서. 특이하다고 벌써 이제 과시하고 있죠. 그래서 과학고 출신이고요. 수재, 그치. 과학고 다닐 때는 등수가 높진 않았지만 그런데 과학고 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과학고를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우수한 실력이었었는데 거기에서 140명 중에 한 그 정도. 그래서 S대는 한 7, 80명 갔는데 저 같은 애들이 Y대 가고. 그래서 학교를 조기로 들어간 게 이제 공부를 못해서 조기 졸업한 거다. 그래서 3학년 가면 사람 숫자가 더 줄어든다. 괴짜로서 해낸 것들이 좀 더 등장하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 어쨌든 광수님도 뒤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 지금 보자고요. 광수님도 어떤 게 나올지. 괴짜치고는 그냥 서툰 사람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여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 괴짜 취급을 받았을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그래서 근데 가서 이런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은 것. 그래서 이제 얻은 거는 이제 좋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 얻었죠. 보통 어떤 여자에게 끌리냐라는 말에 이제 키 크고 예쁜 사람. 겉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연출할 뿐인 것 같아. 지금 사업을 하는지 취업을 하는 상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자기 일과 공부 이외에 다른 거에 있은 경험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성실한 사람일 거예요. 그 불평불만이 있고 냉소적인 면이 있어도 일을 맡겼을 때 되게 열심히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사업을 하긴 좀 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딱 봤을 때 시원시원한 스타일. 그리고 우선 티스러운 이야기 하는 여성분들을 좋아합니다. 이야기할 때 논리에 맞지 않은 사람이면 싫어집니다. 그래서 공감을 잘 못한다. 뭔가 스스로를 너무 규정한 느낌이 있죠. 제 앞에서 울면 진짜 면박 줄 거예요.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면박을 못 줍니다. 거기서 면박을 주는 거는 물론 공감을 잘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제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 눈앞에서 울면 면박 줄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사고가 몸에 밴 분이 이상형입니다. 아니면 저게 이상형일 수 있죠. 그래서 평소 대화 주제가 다소 좀 독특하고, 근데 10살 어린 여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약간 이성관이 뭐 경험이 없거나 평범하진 않아. 친구 아내가 소개팅도 시켜주고, 그치?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공부만 했던 친구, 물론 그렇진 않겠지. 근데 어쨌건 바르게 살아온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제 괴짜고 재밌는 친구일 거야. 실제로는 되게 성실하고 장점이 많은 사람일 텐데, 그때 친구 아내가 걸었던 조건, 가서 양자역학 얘기 하지 마라. 그 친구 아내 입장에서는 양자역학 얘기만 딱 하지 마라가 아니라 좀 TPO에 맞는 상대가 재밌어하는 얘기를 해라라는 의미에서 양자역학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광수님은 이게 일종의 과시가 돼. 나는 소개팅 자리에 가서도 양자역학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그 정도로 나는 괴짜다 라고 지금 이게 일종의 과시가 되는 상태라고. 그게 지금 광수님이 한편으로는 깨야 되는 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긴 해요. 그래서 이걸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은 95%, 내가 봤을 땐 뭐 많아야 한두 명이구만. 그리고 이것도 지금 남녀를 너무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잖아. 여자들은 앞에만 들으면 안 들으려고 이미 음식 써는 중. 이걸 보면 벌써 남녀를 너무 구분해서 보고 있거든. 그러면 이성 경험이 많지 않거나 이성에 대한 어떤 기준, 조금 남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그런 연애 이론이나 이런 거를 조금 접한 상태가 아닌가. 여성관이 살짝 조금 어떤 좀 평범하진 않은 상태가 아닌가. 아직은 연애 경험이 많이 없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성을 얘기할 때 뭐 소개팅을 나가려고 했는데 굉장히 괜찮은 분이니까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10살 여린 여자 이렇게 벌써 말을 하는 것도 조금 뒤틀린 이성관의 연장선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게 죽이 잘 맞는 여자면 되게 호감이 가겠구나. 근데 죽이 잘 맞는 여자가 되려면 그것만 좋아하는 여자도 죽이 잘 맞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고가 열려있고 다양한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에 재밌어하는 사람이면 또 호감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에 호감을 갖는 사람이면 양자역학 얘기만 해야 되는 사람하고는 안 만나. 서로가 이제 얘기하면서 맞춰가겠지.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이야기의 선호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황과 상대에 맞는 이야기를 찾을 수 있는 사회적 지능의 문제죠. 사회적 지능 측면에서 아직은 훈련이 좀 덜 된 상태.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저거를 남녀로 구분하면 실은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가 남자로만 한정돼 있고 양자역학을 했을 때 재밌어 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돼 있는 어쨌건 한정적인 인간관계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우물이 굉장히 깊고 고급스러운 우물일 수 있지만 우물 바깥의 세상은 지금 잘 모르는 상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헛똑똑이에서 헛똑똑이로 말할 수 있는. 이거 지금 어쨌건 엘리트잖아요. 근데 엘리트의 삶을 살아왔잖아. 요즘 부모가 가르친 결과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죽이 잘 맞는지면 확 간대. 근데 지금 아직 이식 광수님은 어쩌면 나이가 좀 어릴 수도 있어. 나이가 30대 초반이고 예를 들어서 뭐 스타트업을 경영하고 있고 이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럴 수 있어. 그래서 과연 양자역학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아직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상철님의 활약도 조금 기대됩니다. 내공 있는 베이페이스는 외모니까 이거는 뭐 일단 둘째치고. 그래서 내공이 과연 어떻게 드러날지. 근데 보니까 상철님이 진짜 신중하고 말도 지금까지는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그래서 광주에서는 거의 안 살았고 대만에서 오래 거주했고 뭔가 이렇게 이동이 잦은 경우에는 좀 혼자 생각하는 일도 많고 했겠지. 좀 봅시다. 영어로만 수업을 해서 언어 조기 교육, 언어를 굉장히 잘하겠네요. 그래서 뉴욕에서 살았던 적도 있고 잘 맞는 여자 직업, 약간 배움이 많은 선생님이거나 과학 관련 종사자. 그래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배움이 있으면 더 매력적. 똑똑한 사람이 멋있어 보인다. 그렇게 이제 6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한 명씩 마중 나가야 되는 아까 그 언덕을 한 번 더 그래서 이제 안 힘든 척 하라고 순서도 이제 일반적인 순서로 한 명씩 출발을 합니다. 첫 번째 시작은 영숙님 차분하게 올라오는데 처음에 영철님이 선택을 했었죠. 조금 약간 저기 우리가 앉아있는 입장이 아니면 조금 보기는 민망해. 그래서 뭐 처음 만났고요. 오르막에서 캐리어 주고받고 이런 거는 뭐 크게 어떤 그런 특별함은 없죠. 지금 다시 영수로 돌아와서 짐 꾸고 가는 길, 평탄하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듯. 그렇게 떨리세요? 네, 좀 설레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도 근데 영숙님이 앞으로 이제 어떤 활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대화나 이런 거는 일단은 되게 뭐랄까 좀 단어 선정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이지만. 떨리세요? 네, 좀 떨리네요. 이럴 수 있는데, 네, 좀 설레네요. 이러면서 그 떨린다는 걸 설레는 걸로 변환시켜서 하는 거. 기본적으로 성격이 무난하거나 아니면 의지가 강하거나, 긍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그러겠죠? 일단 좀 보자고요. 준비 되게 잘하고 오셔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화답. 되게 멋있으세요. 도약을 향해였군요. 너무 어제 잘못 받았었지. 도약을 향해 똑똑한 그녀의 벽을 뛰어넘는 사랑법. 이게 설마 처음에 영철님의 그런 선택이 막 유지되면서 그런 해외의 벽인가? 벽을 뛰어넘는? 설마? 그냥 첫날이니까 소설을 써보는 거지. 그래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설마 이 해외의 벽을 뛰어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영숙님이 등장을 하고요. 중학교는 송파, 고등학교는 대원외고, 방송은 많이 봤는데 맘에 드는 사람은 14기 영철. 14기 영철이 진짜 확고한 시장이 있는 사람이지. 그때 나랑 곰처럼 듬직한 그런 체격을 선호하고, 그래서 ENFJ라고 하네요. 그래서 ENFJ는 사람을 좋아하는 인간 레트리버 그런 성격이라고 하는데 좀 두고 보자고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뭐 별 특징은 없네라고 하는데 특징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너무 MBTI로 특징을 다 규정하지 맙시다. 그래서 한번 좋아하면 또 되게 좋아한다. 되게 좋아하고 어떤 깊은 마음이 드러나는.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 좋아하면 뭘 해주는 게 아깝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보이면 막 해주고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뒤에서 영숙님이 활약을 보면서 이런 자기 첫 소개를 나중에 보면은 되게 흥미로운 차이나 이런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이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런 모습을 스스로가 하고 싶다는 생각만 하는 걸 수도 있겠지. 한 번 빠지면 전부를 준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뻘쭘하게 앉아 있으니까 말을 겁니다. 영철님이 먼저 말을 걸어요. 영철님이 어떻게 보면 초반에 영숙님에게 말도 걸고 첫인상도 선택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과연 이 뒤에서 이게 다른 사람으로 넘어갈지. 근데 이번에는 약간 첫인상이 오히려 다른 기수들보다 조금 변화가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드는데 왜냐면 어차피 다 괜찮으면 그냥 첫인상 괜찮았던 사람 선택하면 되잖아. 다 괜찮은 막 그런 정도 사람이면 굳이 첫인상이 좋은 사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의미로 고만고만하니까. 그래서 영철님이 먼저 말을 건넵니다. 용기를 냈죠. 아직 못했다. 다들 식사하셨냐는 말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차례대로 대답을 해줍니다. 한 명씩 무슨 군대에서 보고하는 것처럼. 못했다. 아침 먹었다. 먹고 왔다. 뭐 못했다 먹었다지만 우리 광수는 또 괴짜니까요. 자기 뭔가 TMI를 해야죠. 저는 호두과자 먹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TMI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근데 어쨌건 나는 남들과는 다르게. 영숙님 인상 좋아요. 영숙님이 그 14상철님을 얘기한 것처럼 14상철님이 굉장히 강력한 자기 시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번 20기를 견인하고 있는 정숙님의 등장입니다. 이게 누군가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힘이 안 내는 거기도 해요. 여기서 제작진에게 이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숙님이 어쨌건 등장부터 남다른 등장을 했죠. 캐리어를 혼자 꺼내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어필이 됐습니다. 제작진이 그래서 꺼내주고요. 그래서 혼자서 캐리어를 못 꺼내는 정숙. 일단은 그렇게 우리는 인지를 했어.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보자고요. 그래서 오르막이 이제 굉장히 높고요. 거기서 영혼님이 정숙의 캐리어를 끌고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무거우니까 같이 들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특별함에 대한 로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함이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뭔가 못 놀아본 거에 대한 한이 성인이 되면서부터 터져 나온 사람 케이스가 아닌가 싶긴 해. 여초에서 대장 역할하고 그런 사람은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에 경험이 없는 거에 가깝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행동이나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부를지 아니면 내가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는 것만 경험해서 그냥 포기한 상황일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게 잘 경험이 없는 상태? 어쨌든 그렇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저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게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없는 상태? 그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눈이 맞았네요. 본능대로 거부할 수 없는 솔직 매력. 이게 너무 이제 여기에서 자기소개 이 문구에서 뽀뽀신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그냥 아예 대놓고 그냥 적어줬죠. 그래서 여자분은 정숙이겠구나. 거부할 수 없는 저런 솔직한 매력. 단기적인 진도는 거부를 못 하거든요. 장기적인 관계는 거부할 수 있어요. 단기적인 진도는 이성의 영역이 아니야. 그거는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성이 내가 그거에 대한 방어를 못 해. 본능이니까. 근데 그게 다시 곱씹으면서 장기적인 관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이성의 영역이잖아요. 이성적으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나 그걸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거부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고요. 광수 상철 눈이 번쩍입니다. 이제 그 이름표를 들고 있다 건네주는 영수. 나름 주변 챙기고 깔끔한 성격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죠. 그냥 옆에다 놔둬도 됐을 거를 들고 있다가 전해주는 거. 좀 영수님 성격이 조금씩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가 정숙이라니. 본인은 약간 옥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화려한 외모니까. 그래서 나는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얼굴이 하고 잠깐 쉬고 반짝거리네요.
그래서 뭐 어쨌건 뭐 뒤에 반짝거린다는 말도 뭐 평범한 칭찬은 아니지만 제가 반짝거리는 걸 좋아해서 좀 과해요. 보조개는 원래 있는 거냐라는 거 이제 시술했대. 어쨌건 거침없는 솔직함으로 무장한 그녀라고 하는데, 그래서 옷 입는 거랑 패션 좋아해서 오늘은 굉장히 격식을 맞춰 입고 격식을 맞춰서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했나 봐요. 이마 평소에는 훨씬 더 과감한 스타일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결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결혼할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 결혼할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원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실은 진짜로 놀아본 사람들은 그거를 알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숙님이야말로 진짜 헛똑똑이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진짜 놀아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성 경험이 진짜 많은 사람들은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 그래서 평소에 예를 들어서 저렇게 막 어떻게 보면 좀 섹시한, 이성적으로 어필이 될 수 있는, 상대의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스타일이어도 지금 나는 솔로가 결혼할 사람을 찾는 거고 상대가 나에게 어떤 기대감을 품을지를 알면 그런 부분을, 그리고 정숙님이 지금 20대가 아닐 거란 말이야. 뭐 어쨌건 뭐 20대라고 해도 20대 후반일 거란 말이야. 그 정도로 어쨌건 10년을 그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 입장이면, 어쨌든 대학생활부터, 그렇다면 그런 상대에게 편견을 심어주는 선택을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어쩌면 정숙님은 의외로 이성 경험이나 이런 게 물론 많은 남자들을 만나봤을 수는 있어요. 오히려 여기서 만약 정숙님이 진짜 어떤 예를 들어서 여성 집단에서 막 경험이 많고 여기서 뭐 좀 놀아본 경험이고 그러면 스타일링 자체가 저렇게 안 해. 어,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칭찬으로 좀 옛날에 좀 놀아보셨나 본데요? 이게 칭찬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 이게 이거를 듣고 긁히는 케이스가 있고, 누가 누구한테 칭찬이 될까?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남자 출연자들 중에는 이게 칭찬이 되는 사람들이 꽤 있어. 예를 들어서 광수, 영수 뭐 이런 분들한테는 은근히 칭찬이 될 수 있어. 좀 옛날에 좀 놀아보셨나 본데요? 놀아보고 싶었는데 놀지 못했던 사람들한테는 칭찬이 될 수 있어. 그런 칭찬은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될까? 이 사람이 딱 봤을 때 전혀 안 놀아본 것 같은데 스타일링이 되게 놀아본 사람처럼 스타일링을 하고 있어. 내가 이거 칭찬 강에서 거의 그대로 말했어요. 그런 스타일링을 한 사람은 내가 놀아보진 않았지만 놀아본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거든. 근데 물론 그런 걸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어서 가능하면 그런 칭찬을 안 하는 게 좋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숙님은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깊은 연애 그리고 본투 놀아봄에 대한 경험은 좀 없지 않겠나. 근데 지금 약간 좀 그렇지 않나. 너무 정숙님이 이성 경험이 없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나의 외모로 어필이 되는구나 하면서 뭐 어떤 그런 가벼운 인기에 취해버린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그냥 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결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왔지. 결혼할 사람. 근데 결혼할 사람이 그러면 나를 봤을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질까? 나에게 어떤 걸 바랄까?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보면서 실은 좀 스타일링을 할 필요는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결혼정보업체에 1,000만 원. 근데 1,000만 원 하면 굉장히 큰 돈이지만 어쨌건 2번 한 거죠. 2번. 그래서 좀 괜찮은 분이 없었다. 더 이상 주위에 소개받을 곳도 없고 괜찮은 분도 찾기 힘들어서 최후의 보루로 이제 나는 솔로. 나는 솔로가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지. 그 말 그대로 이제 결혼을 할 사람을 찾으러 왔다. 이것까지만 하면 이제 진정성 있는 프로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 분들은 출연자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청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게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가 요즘 좀 많은 것 같아. 저는 아직도 제가 결혼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외모를 타협 못하겠어요. 왜냐면 남자만 여자 얼굴 보는 게 아니라 여자도 눈이 있잖아요. 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근데 조건도 또 포기를 못하니까 결정사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괜찮은 조건에 외모가 뛰어난 사람인데 결정사에 가서 등록을 한 건 왜 그럴까? 내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조건이 괜찮으면서도 뭔가 좀 단정한, 아니면 뭔가 그런 사람을 원해서 가겠지? 꼭 단정하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쉽게 놀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그냥 이성관계가 좀 좁더라도 좀 성실하고 차분한 사람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겠지. 그러면 실은 정숙님은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진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선짜리 나갈 때 그래서 내가 사귈 수 있고 키스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근데 이거는 뭐 중요할 수 있다고 봐요. 내가 딱 봤는데 이 사람이랑 뽀뽀를 한다고 생각하면 살짝 토가 나올 것 같아. 뭐 그러면 못 만나지. 그게 어쨌건 예선이고, 그리고 내 예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다른 조건을 좀 포기해야지.
다른 조건을. 나는 예를 들어서 낯소를 딱 봤는데 내가 키스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성이 전체 기수의 각 기수마다 한 명 정도 있다. 이거 정도는 조금 높은 정도인데 뭐 한 5기수에 한 명 정도 나온다. 이러면 내가 다른 조건 포기해야 돼. 다른 조건을 뭐 직장이 없다던가 뭐 이런 정도 포기해야지. 외모 허들이 높을 수 있지. 근데 만약 내가 다른 부분을 포기를 못한다. 그러면 외모를 포기하는 거고. 낯설의 역사를 쓰실 최초의 키스 포고를 했죠. 그리고 자기의 이 키스 포고를 뒤에서 이루는 게 벌써부터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근데 결정사에서 만난 사람이 정숙님을 마음에 들어한 거라는 얘기 아닐까요? 본인이 외모 때문에 그분들을 거절했다는 얘기로 들리던데. 뭐 관계가 깊이 이루어지진 않았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호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건 키스 그것부터 확인이 돼야 관계가 진전이 가능하다. 아, 키스가 가능한지를 확인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였구나. 저거를 직접 확인을 해. 그렇군요. 보통은 그냥 머리로 시뮬레이션 돌려보잖아. 그거를 진짜 확인할 줄 몰랐네. 마음에 들면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 그런데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어요. 그 상대 남자랑 결혼하면 되죠. 근데 먼저 다가가서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다. 이게 다가가는 게 이제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연구 결과에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저번에 플러팅 연구에서 연구 자료를 가지고 이제 보여드렸었잖아요. 그게 초반에 너무 성적 어필이 돼버리면 장기 관계에서는 불리하다. 그래서 이 먼저 다가가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고 뭐 작은 선물도 주고받고 아니면 서로 어떤 취미 활동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먼저 다가가면 안 도망갑니다. 근데 그냥 그 초반에 섹스 어필로 다가가면 그게 장기적 관점에서는 그게 좀 불리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사냥하는 동물이라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픽해서 만나야 성취감을 느끼면서 그 여자한테 더 잘해주는 것 같은데 이거 논리가 지금 중간에서 깨졌어. 남자들이 사냥하는 동물이라는 건 맞아요. 근데 사냥을 느끼면 성취감을 느끼면서 더 잘해주는 그런 건 아니고 사냥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내 울타리로 넘어온 그 상대에게 잘해주지 않는 건 아니야. 그거는 그렇진 않아. 사냥이라는 이유는 나랑 가장 가까운 혹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내가 사냥한다는 거지. 당장 내가 지금 뭐 코끼리를 먹고 싶어. 사냥으로. 이거 어쩌면 먹는 사냥이니까. 근데 코끼리를 당장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주변에 가장 그 가능성이 있고 그런 대상의 동물을 사냥하겠죠. 그렇다고 내가 그냥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나무 둥지에 토끼가 와서 머리를 박고 죽었는데 그 토끼를 먹었어. 그 다음부터는 농사를 열심히 짓다가 안 짓고 나무 둥치만 보고 있다. 뭐 그런 옛날에 일화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거는 당연히 땡큐지. 근데 그런 성취감을 느끼면서 더 잘해준 게 아니야. 다가가서 잘해주지 않은 게 아니라 본인이 어필했던 부분은 단기적 관계로 어필을 했고 상대는 단기적 관계로 원할 걸 얻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굳이 잘해주면서 이 관계를 이어갈 의지를 잃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정숙님이 어떤 그 성적 어필 부분에서만 너무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성취를 얻고 그 이후로 관계가 이어졌을 땐 두려운 거야. 관계가 이어졌을 때. 왜냐면 감당하고 싶지 않거든. 왜냐면 결혼을 할 사람은 내 아이의 부모가 돼야 될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을 내 엄마로, 그리고 여성들은 이 사람을 내 아빠로 생각까지는 안 해도 내 아이의 엄마, 내 아이의 아빠라는 관점으로도 볼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능력을 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명함을 볼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숙님이 좋은 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스스로 가진 전략이 너무 좀 장기적으로는 불리한 전략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정숙님은 어쨌건 보면 그런 부분이 너무 억압돼 있어서 이게 성인이 돼서 확 터져 나오다 보니까 그게 지금 주체가 안 되는 상황 같기도 해. 주체가 안 되는 상황으로 좀 시간이 지난. 형커되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성공한 거지. 형커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쩌면 정숙님은 나는 솔로에 나온 게 어떻게 보면 큰 도전인 거지. 근데 뽀뽀하는 화면이 그렇게 나온다는 걸 보면 이 두 분이 그래도 뭐 최커든 형커든 됐을 가능성이 높겠지. 이렇게 했는데 서로 선택 안 한 상태로 끝났는데 막 저 뽀뽀 장면을 계속 내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다면 어쨌건 정숙님은 어떤 자신의 그리고 지금 본인의 잘못된 전략이 깨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걸 수도 있겠죠. 먼저 다가가면의 기준도 이제 굉장히 다른 것 같다.
어떤 분은 내가 뭐 주말에 뭐 하세요라고 묻는 것 정도가 먼저 다가가는 거로 생각하는 거고, 어떤 부분은 뭐 그냥 손을 잡는다거나 그런 걸 수도 있고. 실은 이 방송 나와서 이미 뭐 커플이 된 것 같은 텐션의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도 참지, 인내하지, 상대를 위해서,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내 부모님이 보고 있다, 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제하죠. 동아줄이라도 한번 잡자. 나는 요즘 좋은 분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지원 결심. 누구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어떤 사람을 선호할까, 정숙님은.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영식, 영호 좀 선호한 것 같아. 좀 하얗고 선한 이미지. 어우, 이 새끼 전무했더니라고 해야지. 왜 후무를 결정해요? 정숙님의 합당한 서사가 있을 거예요. 일일 뽀뽀라고 영호가 자기소개 장면에 나온 걸 보면, 아, 그게 또 복선이 되나요? 정숙인 거를 좀 아쉬워하고 놀라고 있죠. 그래서 정숙은 어떤 캐릭터냐? 정숙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어. 그래서 옥순을 생각하고 왔는데 정숙이어서 지금 조금 충격 먹었지. 이름 잘못 준 것 같다고. 성격대로 해야지. 그리고 순자님을 마중하러 영식이 일어나고요. 영식에게도 시선이 따라가는군요. 영숙님 스타일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 과연 영숙님은 누구였을지, 영철이었을지. 영숙의 이상형은 곰처럼 체격 좋은 남자였으니까 거기에 그래도 유사한 사람은 영철, 뭐 이순희 정도면 영식이었을 수 있는데 방금 영식이 순자 데리러 간 상황에서 앞을 보면서 있는 것 같아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영철하고 영숙은 지금 서로를 선택한 상황 아닌가? 저렇게 믿고 살고 있으면 저건 뭐 찐이지 뭐. 그래서 일단 가까이서 한번 봐보고. 근데 외모를 못 버리는 게 아니라 외모에 좀 집착하는 것 같아. 약간 정숙님은 지금 그 굉장히 그 속으로 해도 될 말을 겉으로 많이 드러내.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순자님이 등장을 하고요. 난 너네랑 달라. 통통 튀는 나야. 이거예요. 아, 그런데 저게 실은 결과적으로는 손해인데.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 같아요. 그렇게 이제 순자님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핫팩 줍니다. 감성, 지성 겸비한 완성형 배우작감. 근데 초반에는 아직 활약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뭐 김해에서 나오고 대학교를 서울에서, 그리고 중고등학교 외고에서 수석 졸업이면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공부를 뭐 엄청 잘했고 할 때는 열심히 했고, 말 그대로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하는 삶이었겠지. 아무리 똑똑해도 거기서 이제 1등을 한다는 건 얘기가 좀 다르니까. 그렇게 이제 외고 수석 졸업, 똑똑한 전교 1등,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우월한 대상이었겠지. 이쁘고 똑똑하고, 그렇죠? 너만큼 긍정적이고 스마트한 남자. 남자 뭐 보냐라는 말에 성격과 가치관. 아, 아까 거기 무슨 체육관인 것 같은데? 외모는 크게 안 보고, 키도 안 보고, 키는 나보다만 크면 되고. 이번에는 뭐 전체적으로는 다 스마트한 것 같죠? 미래 비전은 광수님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야, 그런 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저는 사회생활, 직장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서 강동구의 자가소유 제 힘으로 다 했고, 이런 사람들을 과연 의외로 이런 분들이 인기가 이런 가진 거에 비해서 없는 경우가 있어. 잘 아쉽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절실한 사람, 아쉬운 사람들을 막 보다가 순자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그리고 괜히 주눅 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게 다 자기 힘으로 했고 그렇게 사랑을 찾으러 왔고 다들 훈남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이번 키스 좋다. 정숙님은 지금 벌써 외모로 어느 정도 판단을 했지.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첫 번째 분은 의사 아니면 변호사. 이건 맞았어요. 근데 이거는 확률적으로 높으니까. 나는 솔레 의사나 변호사가 한 명 정도 나오니까. 이번에 19기 환상을 잘 보면 결혼할 만한 사람도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인지는 못해도 감각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데이터 집계가 있지 않겠나. 그거를 지금 이제 관상을 잘 본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런 키스도 그렇고 어쨌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자제력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스마트한 영철이 지나갑니다. 형님 지금 자기 스타일 아닌 사람이 없어. 아까 영호도 그렇고 영식도 그렇고 영철까지.
그래서 영훈님은 진짜 완전 하얗고 영훈님 인물 좋네요 진짜. 지금 다 들었어 남자들. 저기에서 막 관상 잘 봐요 막 피부 하얗네 그런 얘기를 지금 얼마나 조심스럽지 않게 그냥 막 뱉고 있는 거야. 야, 나도 하얀 편인데 나보다 더 하얀 것 같다고 막 방금 듣고 끄덕거린 거 아니에요? 지금 영수님 얘기했지. 자제력이나 조짐성 면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영훈님 원래 세게 생긴 사람 좋아하니까 정숙이 저렇게 들리게 했어도 선택했을 것 같긴 하죠. 저거를 그래도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은 그래도 영훈님일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영자님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남동생의 배웅을 받으면서 누나가 제일 이쁘다고 긴장을 한 상태죠. 그렇게 영자님이 내리고요. 그렇게 남동생의 배웅하고 함께 지금 앞에 이제 너무 이제 특이한 분들이 막 있고 앞뒤로 정숙님 있고 뒤로 막 옥수님 있고 이러니까 순자님도 그 이제 정규 1등 계속했다는 캐릭터도 좀 있고 이러니까 중간에 영자님이 끼어서 약간 흐르지 않는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캐리어를 혼자 2개를 끄는 모습은 그닥 보기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 근데 어쨌건 영철님이 끌겠다고 했으니까. 알고 보면 소녀라는 것도 쿨하지만 귀여운 겉바속촉이라고. 어떤 모습이 나와서 소녀일까? 철이 없는? 아니면 귀여운? 아니면 허당미? 좀 그것도 봐야겠지. 홍수 씨가 조금 좋아할 것 같은 스타일인 것 같긴 해. 그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표 받지 말고 남자랑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뭐 그냥 고등학교 나왔고 학창 시절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는 게 어필이 되는 건가? 이번 기수는 좀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거기서는 잘했다. 근데 그냥 겸손의 표현이었죠. 알고 보면 이제 굉장히 또 여기도 엘리트 출신, 엘리트지. 실제로 뵀죠. 12영철님이 그때 12현숙님이랑 같이 그 LBC 카페, 지금 이제 스멜로우 카페로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한번 같이 밥 먹고 차 마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마음에 먼저 고백해서 사귀고 싶은 로망. 아, 좋아요. 먼저 고백해서 사귀는 거 추천드립니다. 12기 그래서 마음에 드는 남자는 이제 쟁취를 하겠다. 근데 저게 이제 저런 로망이 있다는 건 아직까지 한 번도 먼저 고백을 해보거나 먼저 그렇게 막 대시를 한 건 아직 없는 거지. 그래서 과연 투지가 빛을 발할지라고 했는데 일단은 봅시다. 이제 어땠었냐? 키도 크시고 영식님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영식님에게 눈을 떼지 못했어도 영식님은 현숙님을 선택했는데 각 성별 간에는 동성 간에는 그런 암묵적인 룰들이 좀 있거든. 근데 살짝 선을 넘나드는 그 어떤 그런 모임에서 암묵적인 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낮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있는데 그렇게 정숙님 캐리어를 끌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예 아니에요 하거나 뭐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너 따위 말고 나를 끌어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방금 온 분은 영자. 그래서 안 내려가 볼까? 내려갈 거면서 뭔가 안 내려가고 상대를 오게 만들고 대화 주제도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하는 것이 나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라고 어디서 혹시 들은 거 아니야? 광수님이 건네봤고요. 무겁다. 같이 들자곤 했지만 뭐 혼자가 편하다고. 근데 광수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역순이 아닌 이상 자기가 옥순이라고 유추를 해볼 수는 있는데 광수님은 근데 번역이 필요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해석이 필요한 사람이 저 말을 왜 할까? 이게 필요하지. 팔색조 매력을 가진 이기적인 유전자. 옥순님도 뭔가 화려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죠. 그렇게 옥순이 등장을 할 때 모범생들 사이에서 범상치 않은 옥순의 등장. 그런데 알고 보니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다. 지금 진짜 찐 엘리트 등장인데 지금. 이게 너무 외모에 현혹되면 안 돼. 외모에. 옥순하고 상철이랑 잘 돼야겠네요 라고 제작진이 생각했을진 모르지만 하지만 서로를 선택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두 분 다 옥순. 과연 이번 옥순님이 전관예우인지 아니면 진짜 어떤 옥순 특유의 그런 독특한 매력을 발산할지. 물론 다른 이름도 다 매력적인 분들이지만 그 옥순 특유의 뭔가 그 개성적인 매력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언니는 모태솔로로 유명했는데 동생은 데이트도 했고 3년 연애도 해봤어요. 오랜만에 보는 우리 동생은 착하고 똑똑하고 못하는 게 없는 취미도 다양하고 보통 약간 잘난 첫째를 둔 둘째 뭐 동생 중에는 이런 경우가 조금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취미를 갖고 관심 받고 이런 거를 조금 더 추구하긴 하지. 출연자들 이름 뭔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비리브 공부 잘하는 학교잖아요. 동생도 언니 못지않은 초엘리트라고. 이때랑은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취미는 여행, 스쿠버 다이빙, 스노우보딩, 골프 뭐 등등 해가지고
뭐 다양한 취미가 있군요. 그리고 플루트 하고 비행기도 놀아본 그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진 그래서 다들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하면서 이제 덕담으로 시작하죠. 이게 약간 그런 뭐야 그냥 동성 간의 룰이잖아요. 뭐 다들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봤죠. 얼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뻐 보이려고. 근데 이쁘다고 했는데 화려하다고 받는 거는 뭔가 약간 살짝 많이는 아니고 살짝 조금 톤앤 매너가 살짝 벗어나 있지 않나 싶으면서 살짝 효린으로 물론 정숙리 입장에서는 칭찬이었을 수 있는데 저게 이제 좀 약간 놀아보셨네요라는 칭찬 같은 느낌이지. 누군가한테는 긁힐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하는 입장에서는 칭찬이 맞는데 이게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하지. 그래서 뭐 날씨가 춥고요. 순자님이 핫팩을 전달해 줍니다. 영식님 드린 거예요? 네. 내 남자 영식한테 네가 핫팩 줬다고? 지금 정숙님 영식도 내 거, 영철도 내 거, 영호도 내 거. 그러면 다 일단 키스를 해봐야 이 사람이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네 어떡하죠 지금 순자님 뺏어야겠다. 뭐 핫팩을 뺏어온다는 거야? 아니면 영식을 뺏어온다는 거야? 뭘 뺏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출연자가 등장을 합니다. 부모님이 데려다 준 것 같죠? 그렇게 캐리어를 끌고 단아하고 참한 마지막 여성이라고 현숙님이 등장을 합니다. 상철님이 배웅을 하러 오고요. 상철님, 외유내강, 숙녀의 품격 현숙. 외유내강이면 그 뒤에서 어떤 심지를 지키는 모습 그리고 외유내강. 잠깐 이거는 어쩌면 정숙님과의 경쟁에서 영식을 지켜내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럼 그냥 소설을 써보는 거야. 첫날엔 써볼 수도 있잖아. 정숙님과 영식의 경쟁에서 꿋꿋하게 영식을 지켜내고 정숙님은 그런 뭐 영식 영호를 혼자 갈등을 하다가 영호와 어떤 그런 뽀뽀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 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현숙님을 지금 광수님이 주시를 하죠. 현숙님이 없었다면 영자님을 골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현숙님은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약사시면 약사신 거네요라고 했거나 뭐 지금 뭐 이렇게 약사를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라고 물어봤겠지. 그러면 실제 현숙님의 직업은 다른 거겠죠. 그래서 동대학 약제학 석사 졸업까지. 아모레퍼시픽단인데요. 다들 아주 정보들이 대단하시군요. 솔직히 자기 공부하면서 그렇게 했던 건 대단한데 약사 자격증? 약사 자격증 하나 있어요. 약사 면허증인가? 그렇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육아휴직 했다가 약국을 차릴 수도 있는 거고. 약사는 자격증이야? 그렇구나. 자격증이지 참. 그치 면허증이 아니라. 그냥 이보단 더 할 수 없겠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이번엔 지금 이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서울대까지 간. 대단하죠. 그래서 약학대학 학사에서 석사까지. 대단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서울대 가면 권리 효도했다고 더 이상 효도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 이제 현숙님은 요즘에는 이제 좀 결혼에 대한 압박이 있다. 뭐 누구네 사위가 뭘 해줬다더라. 이게 현숙 이번에 뭐 했다더라 이러면서 약간 진정한 엄친아였죠. 이제는 또 현숙님이 또 어머니를 통해서 엄친 딸에 대한 또 압박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손주가 어떻다더라 그러시는데 근데 그 현숙님의 부모님은 굉장히 기대치가 높겠어요. 이 뭐 그래서 부러움을 사는 엄마였다면 지금 이제 싱글이다 보니까 가끔씩 좀 울컥. 이 울컥이 왠지 알 것 같죠. 취미는 뭐 운동, 책, 음식, 와인. 그래서 직접 와인 리스트 짜가지고 와인 독서 모임을 주최한 적도 있고요. 와인 모임을 주최한 적도 있는데 뒤에서 와인 못 따가지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진짜 되게 답답했겠다. 그래서 책 속에서 인생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갈망. 어쨌건 노력하면서 사는 성실한 치열하게 살아온 느낌이 드네요. 인생을 깔끔하게 그런 편. 상당히 고집스럽고 치열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얼마만큼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내려놓고 좀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여유롭게 마음 먹고 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절충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 물어봤을 때는 뭐 보통 질문을 잘 못하는데 여기서 보통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이 짝이 되는 것 같으세요? 그런데 눈 맞은 사람이 짝이 되는 거다. 어떻게 보면 또 그냥 단순하지만 정답이죠. 심플하네요. 그렇게 저마저 가져온 무기가 변칙이 되기도 하는 솔로나라. 저마다 가져온 무기 지금 일단 공통적으로 스펙이라는 무기는 다 갖춘 것 같아요.
몇 분, 뭐 한두 분 정도 빼고는 다 그냥 스펙이라는 무기는 다 가져왔고, 거기에서 어떤 괴짜 도금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섹시 어필이라던가 뭐 그런 등등 어떤 무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변칙으로 작용할지 한번 좀 보자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기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이제 다음부터 첫인상 선택이 진행이 되고요. 이것까지만 볼까요? 상철 씨가 약간, 저는 음식 고를 때도 엄청 고민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엄청 신중한 사람이고, 이게 보이는 게 너무 애 같아 보이지 되게 진중한 사람일 것 같아요. 진중한 사람일 것 같고, 그래서 잠깐 이렇게 보고 선택하는 게 좀 나는 힘들 것 같다. 근데 완전 정한 분도 있으세요? 이때 광수 놓칠 수 없지. 나는 달라. 나는 정했어. 제 눈에 제일 예쁜 사람. 끝. 끝. 우리 광수. 딱 그쵸?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